새벽 2시 빗방울이 거세게 창문을 때리던 그 순간 현관 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와 5살 손자 민우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뺨에 달라붙고 눈가엔 선명한 멍이 번져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 민우는 저희가 못 키워요.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민우 아빠는 감옥에 가고 저는 다른 남자와 살아야 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제 운명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살 박영숙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던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과 신문 읽기가 전부였던 그런 일상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살 손자를 혼자 키우게 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사실 처음엔 막막했어요. 70이 넘은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어려움이 저에게는 하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어요. 똑똑똑. 단조로운 빗방울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저는 TV를 보다가 졸고 있었는데 띵동띵동.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런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지혜야? 민우야. 현관문 앞에 며느리 지혜가 민우를 데리고 서 있더라고요. 온몸이 비에 젖어서 후들후들 떨고 있었어요. 지혜의 하얀 원피스는 빗물로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민우는 작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꼭 쥐고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뵈서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세히 보니 왼쪽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입술 한쪽이 터져서 말라붙은 피가 보였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일단 어서 빨리 들어와. 차가운 바람이 현관으로 불어와서 등골이 서늘했어요. 거실로 들어온 지혜가 민우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세우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쿵. 딱딱한 마루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어머니, 민우는 저희가 못 키워요.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민우 아빠가 사기 혐의로 어제 구속됐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친구들과 투자회사를 차려서 가짜 투자 상품을 팔았대요. 피해액이 30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숨이 막혔어요. 30억 원? 그런 큰 돈을 우리 아들이. 그리고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석 달째예요. 뭐라고? 이번엔 정말 충격이 더 컸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남자가 아이는 절대 키우기 싫다고 해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도 딸이 있어서 민우까지 키울 순 없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민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준호 없이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 순 없어요. 그리고 이미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때 민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새아빠랑 살면 저는 어디 가야 해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있잖아. 민우가 제품에 폭 안기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진짜 착하게 있을게요. 밥도 조금만 먹을게요. 장난감도 안 사달라고 할게요. 5살 아이가 자기 때문에 어른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이런 말을 한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지혜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건 민우 양육비예요. 지금 500만 원 들어있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지혜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혜는 민우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갔어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고 저와 민우만 거실에 남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다시 와요? 민우의 맑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작은 얼굴에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민우야, 엄마는 잠깐 일 때문에 간 거야. 할머니가 민우 키울게. 그 순간 남편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민우가 왜 여기? 당신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5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고아원에 보내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우리 손자이니 잘 키워야죠. 당신도 할아버지이니 힘들더라도 잘 키워봐요. 한참 고민하던 남편도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 우리가 키워보자. 어떻게 되든. 그렇게 저희 부부의 늦깎이 육아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어요. 70이 넘은 몸으로 5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러분, 과연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더욱 힘든 시련들과 예상치 못한 기적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민우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작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묻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야, 엄마랑 아빠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5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유치원에 보내려 했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 저 유치원 안 갈래요. 엄마가 오면 못 찾을까 봐요. 현관문 앞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민우야, 유치원 가야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 싫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을래요. 결국 민우를 달래느라 첫 주는 집에서만 보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밤마다 민우가 악몽을 꾸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몇 번이나 외치며 새벽 3시쯤 되면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서 후들후들 떨고 있었어요. 민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제 품에 안기면서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꿈에서 엄마가 나만 두고 갔어요. 아빠도 나 모른다고 그냥 갔어요. 5살 아이가 이런 악몽을 꾼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약속한 양육비 50만 원 첫 달에만 들어왔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민우 유치원도 가야 하고 잘 키우고 싶은데.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걱정했어요. 우리 연금으로는 아이 키우기에 빠듯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서. 당신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민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민우와 함께 타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어요. 할머니가 손자와 같이 사나? 부모님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이고, 나이 들어서 고생이네. 부모는 뭐 하길래.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민우 앞에서는 절대 힘들다는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우가 과자를 먹고 싶다고 사달라 했는데 계산할 돈이 부족한 거예요. 죄송해요. 이건 다음에 살게요. 계산대 아주머니에게 말하면서 과자를 도로 놓는데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과자 안 먹어도 돼요. 5살 아이가 어른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에 눈물을 훌쩍 흘렸어요. 민우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 어느 날 민우의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 민우 상태가 좀 걱정되는데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님, 민우가 다른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해요. 혼자서만 있으려 하고 밥도 거의 안 먹어요. 그래요? 집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하루 종일 현관문만 바라봐요. 누가 올까봐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여준 민우의 그림에 충격을 받았어요. 검은 크레용으로 칠해진 종이 위에 작은 아이 하나가 혼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엄마 아빠라고 쓰여진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할머님, 민우가 상당한 트라우마를 받은 것 같아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우를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정말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민우는 하루 종일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야,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엄마가 저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우야, 엄마는 지금 많이 바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아빠는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는 감옥에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우 옷을 빨아주려고 벗겨놓은 속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자세히 보니 민우가 실수를 했는데
말을 못한 거였어요. 민우야, 왜 말 안 했어? 할머니가 갈아입혀 줄 텐데. 할머니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우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민우야, 할머니는 민우 때문에 전혀 귀찮지 않아. 오히려 민우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민우가 저를 올려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정말이야. 민우는 할머니의 보물이야. 그때 처음으로 민우가 제 품에 안기면서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엄마가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빠도 저 때문에 나쁜 일 한 것 같아요. 5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더욱 가슴 아픈 진실이 밝혀집니다. 민우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 어느 날 민우 목욕을 시켜주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민우의 등과 팔뚝에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미 다 아물었지만 담뱃불에 데인 것 같은 동그란 흉터들이었어요. 민우야, 이건 어디서 다친 거야? 민우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민우야, 할머니한테 정말 이야기해봐. 누가 민우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우가 한참 우물쭈물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새 아빠가 저 울면 담배로 하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 남자가 5살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민우야,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할머니,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하면 더 아프게 한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민우야, 이제 그런 나쁜 사람 없어. 할머니가 민우 지켜줄게.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도 눈에 불을 켰어요. 여보, 신고해야 해요. 아동학대 신고. 그래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하지만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경찰 아저씨 오면 저 다시 엄마한테 가야 해요? 아니야, 민우는 할머니와 계속 살 거야. 정말이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 그 작은 손가락을 내밀며 약속을 하는 민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민우가 우리 집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나타났어요. 띵동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 지혜가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온몸에 명품 옷을 걸치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야, 갑자기 웬일이야? 민우 보러 왔어요. 거실로 들어온 지혜를 보고 민우가 깜짝 놀라면서 제 뒤로 숨었어요. 민우야, 엄마인데 왜 그러니? 지혜가 다가오려 하자 민우가 더욱 제 뒤로 숨으면서 떨기 시작했어요. 민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민우가 저한테 왜 그래요? 지혜야, 민우는 지금 많이 예민해. 시간이 좀 필요해. 그때 지혜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민우 데리러 왔어요. 뭐라고? 제가 재혼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아이도 함께 키우자고 하네요. 지혜야, 너 진심이야? 네, 어머니. 그래서 민우 데려갈게요. 그 순간 민우가 제 품에 와락 안기면서 울부짖었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엄마 싫어요.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우야,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당장 와. 안 가요. 할머니, 민우 좀 지켜주세요. 그때 지혜가 진짜 목적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사실은 양육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육비? 준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께서 민우 양육하면서 정부 지원금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 200만 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그 돈을 저희가 받아야죠. 민우 친부모니까. 지혜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도 힘드실 테고 저희가 데려가는 게 맞죠. 그 순간 민우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할머니, 저 안 갈래요. 새아빠가 싫어요. 무서워요. 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지혜는 그날 이후로 계속 찾아와서 민우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심지어 법원에 양육권 소송까지 냈어요. 할머니, 법원 가야 해요? 민우가 불안한 눈으로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 어린 나이에 법원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도 너무 안쓰러워서 변호사를 만나러 갔더니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려워요. 왜요? 저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친부모가 우선권이 있어요. 특히 어머니가 재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 하지만 그 남자가 아이를 학대했어요. 입증이 어려워요. 아이 증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싸워야죠. 그 아이를 그 사람들한테 보낼 순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담당자가 집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젊은 여자 공무원이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확인했어요. 민우 어디 있나요? 유치원 갔어요. 할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이에요. 육아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전혀요. 저희 잘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담당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령 양육자의 경우 아이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아이 복리를 생각하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은 저희 편이 아니라는 걸. 법원 조정 날이 다가왔어요. 민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며칠 고민했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민우가 엄마랑 살고 싶니? 아니면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니?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좋아요. 근데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면 저 엄마한테 갈 수 있어요. 5살 아이가 어른들 걱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니. 민우야, 할머니는 민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아. 오히려 민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민우는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때 민우가 갑자기 제 품에 안기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민우야, 그럼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저 할머니 아들하면 안 돼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우는 이미 할머니 아들이야. 할머니 진짜 아들이야. 그날 밤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내일 법원 가서 아저씨한테 말할 거예요. 뭐라고?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말하고 새아빠 무섭다고 엄마는 저버렸다고 다 말할 거예요. 민우야, 그런 말하면 마음 아프지 않을까?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아들이잖아요. 그 작은 입술로 담담하게 말하는 민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용감한지. 법원 가는 길에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무서워 마세요. 민우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5살 아이가 저를 지켜준다고 하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과연 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민우와 저는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숨막히는 이야기가 일어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작은 아이의 용기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지켜봐 주세요. 법원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가 저를 위축시켰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민우가 한쪽에 앉고 건너편에는 지혜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앉았어요. 지혜 옆에 앉은 남자를 처음 봤는데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팔뚝에 문신이 새겨져 있고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어요. 저런 사람 밑에서 민우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조정관이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민우 양육권에 관한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친모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혜가 일어서더니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우의 친모 김지혜입니다. 제가 재혼을 하게 되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민우 등의 흉터를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민우를 돌보고 계시지만 고령이라 아이 교육과 발달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관이 저희를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입니다. 육아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민우를 정말 잘 키우고 있어요. 그때 지혜의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조정관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누가 민우를 때렸니? 민우가 엄마 쪽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와 새아빠가 저 울면 때렸어요. 여기랑 여기요. 민우가 자기 팔과 등을 가리켰어요.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남자는 발끈하며 일어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조정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앉으세요.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가버렸어요. 저 밥 안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지만 민우는 끝까지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밤에 무서우면 안아주세요. 할머니 품은 따뜻해요.
그 순간 조정관의 눈빛이 변했어요. 민우야, 정말 용감하구나. 할머니랑 살면서 행복하니?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세요. 조정관이 잠깐 휴정을 선언하고 민우를 의료진에게 보내 몸 상태를 확인하게 했어요. 30분 후 의료진이 결과를 가져왔어요. 조정관님, 아이 몸에 명백한 학대 흔적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인 상처가 여러 곳에 있고 일부는 최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조정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직접 증언했고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법정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김지혜 씨,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예요? 저 왜 체포해요? 병원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알고 보니 조정 전에 민우를 진료한 의사가 학대 증거를 발견하고 바로 신고한 거였어요. 지혜의 남자친구도 같이 연행됐어요. 아저씨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진짜 안 그랬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정관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할머님, 당분간 민우를 계속 양육하시면서 정식 양육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뻤어요. 민우가 제 품에 와락 안기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담당 경찰관이 저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할머님, 사실 김지혜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에도 다른 남자와 살면서 아이를 방치한 전력이 있어요. 그때도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었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지혜가 상습적으로 민우를 학대해왔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 정체도 확인됐는데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람이에요. 민우가 그런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예요? 그래, 민우야. 이제 아무도 민우를 괴롭히지 못해. 그럼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민우는 이제 정말 할머니 아들이야. 그날 밤 민우가 처음으로 악몽 없이 푹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혜와 그 남자가 정식으로 기소됐고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할머님, 민우 양육권은 이제 완전히 할머님께 넘어갑니다. 법적으로도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사 말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짜로 민우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민우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민우야, 이제 할머니가 민우 진짜 엄마야. 정말이요. 할머니? 정말이야. 민우가 제 목을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 아들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우를 키우면서 제가 받은 게 훨씬 더 크다는 걸. 이 작은 아이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는지.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민우가 정식으로 우리 아들이 된 지 6개월.
매일 아침이 기적 같았어요. 할머니 아니 엄마. 민우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 감동스럽기도 했지만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좋은 것만 보고 자랄 텐데. 그래서 전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잘 키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우야, 오늘도 유치원 재미있게 다녀와. 네, 엄마. 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이 나이에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유치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할머님, 민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구석에서 혼자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민우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죠. 집에 오면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철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민우 엄마는 정말 착하신 것 같다고. 그래, 철수가 그런 말을 했구나. 네.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민우는 정말 행복한 아이 같다고. 민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도 완전히 변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만 했었는데 지금은 민우를 손자가 아니라 아들처럼 아꼈죠. 민우야, 할아버지랑 같이 공원 갈까? 좋아요, 할아버지. 그네 태워주세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급히 나가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119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우가 무서워하며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 민우야. 할아버지 조금 아프신 거야.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아보니 뇌경색이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한 달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고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 간병에 민우 돌봄까지 72살 제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죠? 더 큰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보호자님, 입원비와 치료비 합쳐서 한 달에 약 4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00만 원 우리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날 밤 민우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금방 나으실 거예요. 민우야, 엄마 괜찮아. 엄마, 제가 이제 컸으니까 엄마 도와드릴 수 있어요. 6살 아이가 저를 위로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어요. 민우 유치원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할머님, 민우한테서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민우가 유치원에서 이상한 말 했나요? 아니에요, 할머님. 사실은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 유치원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우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 고맙지만 저희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순. 할머님, 민우를 위해서라도 받으세요. 민우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아세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민우에게 피해를 줄 순 없었죠. 며칠 후 유치원에서 성금을 모아 전해주셨어요. 할머님, 이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모은 성금이에요.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돈을 어떻게 받아요? 할머님, 민우가 유치원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 부모님들도 모두 민우를 좋아하세요. 정말 그랬어요. 민우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 거예요. 할머님, 저희도 조금씩 보탭니다. 아이고, 이런 도움을 어떻게 해. 민우가 워낙 예쁘게 인사 잘하고 착해서 저희도 늘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깍듯이 인사하던 민우가 주민들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남편이 병원에서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 그때 민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아프면 안 돼요. 민우가 무서웠어요. 미안하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이제 건강하게 살게. 할아버지, 약속해 주세요. 민우랑 오래오래 같이 살기로. 그 작은 손가락을 내밀며 약속하자는 민우를 보며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 민우 때문에 더 행복해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민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우리 가족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가운데 작은 아이와 양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그림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리 가족.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우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네, 엄마. 민우는 엄마 아빠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민우를 키운 게 아니라 민우가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라는 걸. 그날 밤 민우가 잠들고 나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우 덕분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민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민우가 우리한테 온 게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1년. 이제 7살이 된 민우는 정말 듬직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민우. 뭘로 칭찬받았니? 제가 새로운 친구를 도와줬다고 하셨어요. 그 친구가 엄마 아빠 없어서 슬퍼했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우가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도와준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진짜 부모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해 주신다고요. 민우의 맑은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학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할머님, 민우가 정말 모범생이에요. 친구들 도와주기 좋아하고 어른들께 예의도 바르고. 고마워요, 선생님. 학교에서 버릇없이 굴지는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다른 아이들 모범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시키셨어요?
사실 특별한 교육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으로 키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민우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일도 착한 아이가 될게요. 그 작은 입술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민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민우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님, 민우 친아버지 준호 씨가 출소했다고 연락 왔어요. 담당 공무원의 전화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언제 나왔나요? 일주일 전에 출소했고 지금 민우 면접 교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면접 교섭,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님, 법적으로 친아버지가 면접 교섭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워요. 그럼 민우가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할머님께서 동석하실 수 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한테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해요? 그동안 아빠는 출장 갔다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민우에게 아버지가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주죠? 며칠 후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민우 아빠가 곧 출장에서 돌아온대. 정말이요? 아빠 언제 와요? 민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민우야, 아빠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때 민우가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엄마. 저 아빠 보고 싶어요. 면접 교섭 당일, 복지관 상담실에서 3년 만에 준호를 만났습니다.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깊은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잘 크고 있나요? 그래, 참 착하게 자라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를 움켜쥐더니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우는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다쳐서 피검사를 했는데 혈액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아이를 임신하고 저를 속여 저한테 임신했다고 해서 지혜가 저를 속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민우가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은 채 떨리는 눈빛으로 모든 대화를 들은 겁니다. 민우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빠는 제 진짜 아빠가 아니었던 거예요? 준호는 아이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나는 내 친아빠가 아니란다. 그리고 널 키울 자격도 없다. 그 말만 남기고 준호는 상담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우는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한테는 이미 부모님이 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요.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핏줄보다 깊은 인연, 그날 우리는 민우의 진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민우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부모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제 민우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민우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지금, 어느덧 저는 78살이 되었어요. 민우를 키운 지 6년. 매일 아침 민우가 엄마 다녀올게요 하며 학교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이제 12살이 된 민우는 정말 의젓한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 오늘 반장 선거 있었는데 저 당선됐어요. 신나서 달려온 민우가 제 품에 안기면서 말했어요. 정말? 우리 민우가 반장이 됐구나. 네. 친구들이 저보고 착하고 믿음직하다고 했어요. 민우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예전 눈치 보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도 전화를 주셨어요. 할머님, 민우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 모범이 되고 있고 특히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고마워요, 선생님. 민우가 늘 말하거든요.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우가 숙제를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아요? 응, 뭐가 되고 싶니? 사회복지사요. 사회복지사? 네. 저처럼 부모님 없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우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한다니. 민우야, 정말 좋은 꿈이구나. 엄마 저 꼭 그 일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예요.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우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민우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민우가 우리를 더 성장시킨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민우 덕분에 우리 노년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어요. 며칠 전 민우가 학교에서 쓴 장문을 가져왔어요. 제목이 나의 가족이었어요. 엄마 이거 읽어봐 주세요. 장문을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비록 나를 낳아주신 분들은 아니지만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진짜 부모님입니다. 처음 할머니 집에 왔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 해 주시고 학교 준비물도 다 챙겨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저와 함께 놀아주시고 자전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모는 나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엄마 아빠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커서 꼭 엄마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장문을 다 읽고 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왜 우세요? 기뻐서 우는 거야. 민우가 이렇게 생각해 준다니.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민우에게 준 것보다 민우가 저에게 준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았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은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어요. 민우가 처음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유치원 운동회에서 제 손을 잡고 뛰어올 때, 아플 때, 저를 걱정해 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들이에요. 70살이 넘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처음에는 정말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걸. 민우 덕분에 제 노년이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어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진리를. 지금 민우는 제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엄마 내일 체험학습 가는데 도시락 싸주실 거죠? 그럼 민우가 좋아하는 김밥 싸줄게. 와, 엄마 사랑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보신 적 있나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민우를 키우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보답받을 때 느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이란 핏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계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저처럼 늦깎이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우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과 희망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인정하시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함께 지켜가요.